우리 실기시험에는 주로 2차원 그 이중축 혼합형을 낸다 그랬잖아요. 세로막대와 꺾은 선을 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차트 종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세로막대, 가로막대, 그 다음에 꺾은 선, 원형, 분산형, 거품형, 영역형, 도넛형, 뭐 주식형,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얘들의 용도가 뭐냐 이거야. 얘들의 용도가 일단은 막대 그래프 중에 가로막대, 세로막대는 그 길이를 가지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길이. 근데 그게 가로냐 세로냐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꺾은 선은 원래 추세에 관한 거를 쓸 때입니다. 추세. 날씨 온도가 몇 도일 땐 음료수 판매량 얼마 이런 식으로 추세를 보면 되죠. 예. 원형은 뭡니까? 원형은요, 보세요. 얘를 원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원형으로.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면, 얘가 일로 가는 게 아니지? 기출 01로 가는 거죠? 잘못 갔어. 기출 01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갔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자, 제가 지금 중간고사만 나왔어요. 여기 있는 것만 나왔어,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원래는 차트 종류가 뭐로 했냐면, 이거로 해주면 다 나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얘를 원형으로 바꿨어요. 원형으로 바꾸면 오로지 그 중에 첫 번째 거 이것만 나오고요. 아니면 요 도자기라는 사람에 대한 두 개만 나올 수는 있어요. 원형 그래프는 여기 있는 요소를 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만 나온다고. 하나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돼. 이름하고요. 이름하고 이렇게 제가 넣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서 삽입해 가서 원형을 넣으면은요, 중간만 나온다고. 근데 보세요. 바꾸면은요, 행렬을 바꾸면은 도자기라는 사람에 대한 점수가 분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만 나온다? 이 중간고사 거만 쭉 보이는 거죠. 이 사람 10명에 대한 8명인가 이 사람에 대한 중간고사 거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블록 잡을 땐 중간 기말 과제 다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트 종류를 뭐로 바꿔주냐면 요거로 바꾸는 거예요. 요거. 원형 말고 도넛형. 도넛형을 하면 안에 다 나와요. 이렇게 안에 큰 원, 작은 원 해가지고, 예, 여기 있는 중간고사부터 시작해서 기말고사, 출석 과제 다 4가지가 다 나오는 거죠. 정신없어. 이렇게 보면 누가 이렇게 봅니까? 뭐로 봐야 돼? 이때는 당연히 세로막대로 보면 쫙 펼쳐지니까 이렇게 봐야 보기 좋지. 누가 원형으로 봐요? 근데 원형은 주로 어떨 때 쓰는 거라고요? 원형은 그 하나의 요소, 하나의 계열에 따라서 비율을 볼 때 쓰는 비율. 분산형도 있고요. 분산형도 있고 뭐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거품형, 영역형, 도넛형 이런 거 있고요. 주식형은 주식 거래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 시가, 고가, 저가, 종가라고 하는 주식에 필요한 5가지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없으면 주식형으로 출력이 안 됩니다. 일본의 거래된 거래량이 얼마고, 시가는 뭐예요? 증권거래소 문 열었을 때 금액,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금액, 가장 내려갔을 때 금액, 문 닫을 때 금액, 이거 다 4가지, 거래량까지 5가지. 이 요소가 없으면, 근데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하나, 둘, 셋, 4개를 블록 잡았잖아요. 총점은 빼고. 4개니까는 주식형을 못 만들지. 얘는 몰라. 총점까지 잡았으면 얘가 거래량, 얘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 의미는 다르더라도. 근데 형식을 못 갖추지. 이중축 혼합형은 같이 보통 많이 내요. 이중축 혼합형은 많이 냅니다. 우리 실기시험에서 많이 내니까 기억하시면 좋고요.
4시 4분이네.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페이지 설정에 관한 문제.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실기 공부하면서 안 해봤던 것들이에요. 이제는 정렬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했다고 하고, 뒤에 뭐 부분합이나 필터 같은 건 하긴 했는데 안 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교시 틀 고정부터 보겠습니다. 틀 고정은 뭐냐면요, 엑셀에 우리 데이터가 좀 많은 걸 한번 열어볼까요? 어를 열어보냐면은 2번 섹션 2번 문제를 열어보면 데이터가 좀 있을 거예요. 여기 좀 있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데이터를요 좀 늘릴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글자가 데이터가 많아졌어요. 제가 늘렸는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휠을 굴리잖아요. 이렇게 굴러가면 어떻게 됐어요? 얘가 재고량인지 판매량인지 모르죠? 몰라요. 지금 휠을 굴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디야? 틀 고정이라고 있어요. 틀 고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기다 찍을 거예요. 여기다 이 자리에다 클릭하고요, 여기다 클릭을 하고요, 보기에 가서 틀 고정을 할 겁니다. 틀 고정. 틀 고정을 누르면 내가 선택한 셀 위쪽과 왼쪽이 고정돼 버려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휠을 굴리면 얘는 그대로 있죠. 얘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휠을 굴리면 아까는 통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안 올라가죠.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옆으로 가도 영업소 코드는 그대로 살아있죠.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어떻게 된다? 네, 이렇게. 틀 고정은 아무데나 놓고 다시 취소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통으로 움직이죠. 통으로. 틀 고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틀 고정 형태는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화면에서만 작동되는 겁니다. 예. 창 나누기는 뭐냐면요, 창 나누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한 10번째 데이터하고요, 10번째 데이터하고 저 밑에 2000번째 데이터하고 같이 좀 보려 그래요. 지금 페이지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데이터가 한 5000건이 들어갔는데 저기 한 10번째 데이터하고 저기 한 3000번째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보려면 어떻게 봅니까? 못 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면 내려가면 위에 게 안 보이고 올라가면 아래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아무데나 클릭하고 나누기를 해요. 나누기를 하면 창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창이 나눠지고요, 이 나눠진 데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없어지기는 해요. 나누기를 해서 가로 세로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러다가 얘를 쭉 밖으로 던지면, 저 끝으로 던지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저기 10번째 데이터하고요, 10번째 데이터하고요, 저 밑에 한참 밑으로 내려가도 보이죠? 지금 위에 있는 데이터하고 아래에 있는 데이터랑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화면이 나눠져 있으니까. 예. 나누기라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창 정렬. 제가 지금 2번 문제하고 16번 문제를 열어 놓을 거예요. 하나는 2번 문제고요, 하나 2번 문제고, 요거는 16번 문제고, 그래요. 얘를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럼 창에 가서 정렬에 가서 세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16번 문제, 하나는 2번 문제 하고 두 개 같이 보여요. 정렬에 가서 가로 그러면 위아래로 보이는 거고, 세로 그러면 뭐가 된다? 좌우로 보이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정렬에 가서 세로 봐라 그러면 하나는, 만약에 제가 엑셀 파일을 3개를 열어놓으면
세로 그러면 세 개로 나열해서 보는 거죠. 예. 근데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를 세로로 보려면 어떻게 봐요? 하나는 엑셀이고 하나는 파워포인트야. 그럼 여기서는 못하고 윈도우 창에서 정렬을 시키는 게 윈도우 창에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은 일단 엑셀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하나는 무작정 따라하기, 하나는 기출공일이죠. 하나는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고 하나는 기출공일 시트죠. 얘를 같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봐요? 하나는 무작정 따라하기, 하나는 기출공일인데 얘를 같이 보고 싶어요. 여기서는 절대로 못 봅니다. 하나의 파일이잖아요. 하나의 파일일 때 못 보고요. 새 창을 눌러요. 새 창. 새 창을 누르면 현재 섹션 02번 문제인데 이 02번 문제가 두 개로 나눠져요. 섹션 02 1번, 섹션 02 2번 해가지고 위에 상단에 1번, 2번으로 두 개가 하나 복제가 돼요. 복제가 됐으니까 이제 정렬할 수 있죠. 창이 두 개니까 복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무작정, 하나는 기출공일이고 하나는 무작정 따라하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그때는 나열해서 보는 거예요. 뭐로 했을 때? 새 창. 그럼 시트가 세 개면 어떻게 돼? 새 창을 하나 더 눌러주면 똑같은 게 하나 더 복제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시트 나란히 따로따로 볼 수 있다. 거기 73페이지 보시면 새 창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새 창. 밑에 새 창이라고 있죠. 이거는 하나의 파일을 똑같은 걸 하나 더 복제해서 시트를 따로따로 본다든지 할 때 쓰는 거.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시트를 보는데 하나는 저기 1, 2, 3대를 보고 여기는 저 밑에 있는 걸, 끝에 있는 걸 봐도 따로따로 볼 수 있죠. 아까 우리 창 나누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누기처럼 볼 수도 있어요. 나누기처럼 볼 수도 있어. 요즘 와이드 모니터를 많이 쓰니까 왼쪽 오른쪽 나눠가지고 따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걸 고치면 얘도 고쳐져요. 같은 파일이니까. 아래 안 그래도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창을 똑같은 거를 분리시켜서 보는 기능 다 있어요. 자, 74페이지 1번. 틀 고정은 인쇄할 때 말고 화면상에서 드래그를 하면 스크롤이 생기잖아요. 스크롤이 생기면서 위 거를 보려고 그러면 아래 거를 보려면 위 거가 흔들리잖아요. 좌우 상하로. 그래서 고정시킬 때 쓰는 건데, 문서의 내용이 많을 경우 셀 포인트를 이동하면 저 상단이 안 보이거나 상단을 보려고 올라가면 아래가 또 안 보이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는 말이고요. 틀 고정은 행과 열에 대해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어요. 틀 고정을 취소할 때는 어떻게 되죠? 틀 고정은 이거죠. 자, 보세요. 틀 고정에 가서 틀 고정을 누르면 이렇게 생기는데, 틀 고정의 위치를 내가 이거를 없애고 싶을 때는 어떻게 돼요? 틀 고정을 취소하는 거예요. 틀 고정을 해놓고 나서 틀 고정을 잘못했잖아요. 지금 틀 고정을 잘못했으면 틀 고정을 취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을 나눌 때 이렇게 생기잖아요. 나누는 거 생겼잖아요. 이럴 때 나눌 때는 이 창을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취소가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틀 고정 취소를 더블 클릭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누기 한 걸 취소할 때 더블 클릭하는 거죠. 두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물어본 거야. 틀 고정은 반드시 틀 고정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 고정을 할 때는 위치를 지정하고 틀 고정을 하는 거고, 틀 고정을 취소할 때는 아무 데나 가서 틀 고정 취소하시면 되고, 그렇게. 2번 창 나누기. 워크시트의 내용을 화면의 여러 창에서 동시에 표시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하는 기능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창 나누기를 하려면 셀 포인트를 어느 셀에 위치시켜야 하는가 했어요.
지금 A, B, C 1, 2, 3까지가 나온 거죠? A, B, C 1, 2, 3까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뒤에 네 번째 더 넣어야지 뭐. 저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A, B, C 1, 2, 3까지 나오게 하고 별도로 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다 놔야 돼? A, B, C, C까지 보여야 되고 3까지 보이면 그 옆에 있는 뒤에 네 번째 위쪽과 왼쪽으로 자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뒤에 네 번째다 놓고 하면 된다. 나누기를 누르면 뒤에 네 번째를 기준으로 왼쪽과 위쪽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 나누기 기능은 인쇄 시에는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화면상에서 작업할 때 쓰는 겁니다. 어차피 창을 나누면 4개로 나눠졌지만 저 4개가 하나죠. 어차피 원래는 하나죠. 보세요. 지금 화면이 4개로 보이지만 제가 여기 있는 글자를 색깔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색깔을 바꾸거나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다 바뀌지. 알아서 크게 하라 그러면 커지지. 동일하게 다 커지지. 창 나누기를 했는데 보세요. 여기 이쪽에는 좀 크게 보고 싶어. 컨트롤 P를 굴리면 커지는데 얘만 커지는 게 아니라 얘도 커지고 다 커지죠. 창을 나눠놨는데 이 창은 하나의 창에서 4개로 구분돼서 보여주는 것 뿐이지 별도의 창은 아니죠. 별도의 창이 아니니까 창의 화면 확대 축소를 변경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오른쪽 페이지 설정. 자, 페이지 설정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요. 인쇄할 때 쓰는 거예요. 인쇄. 화면이 아니라 화면에서 볼 게 아니라 인쇄할 거. 여기 보니까 인쇄할 문서에 대해서 어디 가서 여기 가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 저 끄트머리에 자세히 버튼이 있어요. 끄트머리에 화살표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얘를 누르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때 페이지는 뭐고 여백은 뭐고 머리글 바닥글은 뭐고 시트는 뭐냐 이거를 묻는 거죠. 그렇죠? 자, 페이지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용지 방향. 나는 세로 문서 세로 인쇄할 거야 아니면 가로 인쇄할 거야 이것 지정하는 거고요. 근데 현재 이거를 민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 한 페이지 분량으로 인쇄가 되네. 저 양을 좀 늘려볼게요. 그러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복사해서 하나 더 집어넣고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또 넣어볼게요. 자, 양이 많아졌어요.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미리 보기를 했더니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정쩡해요. 지금 페이지가 왼쪽에는 지금 여백이 많아요. 여백이 많잖아요. 그럼 여기 A를 좀 줄인다고 가정을 하면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면 과연 몇 페이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요거 조금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를 조금만 조정하면 2페이지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때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2페이지로 2페이지로 미리 보기 하면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가서 나와서 봤더니 85%로 축소한 거예요. 제가 몇 프로로 축소할지 모르니까 2페이지로 인쇄를 하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85%네요 라고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11포인트인데 85%라면 작은 글자로 인쇄가 되겠지만 4페이지에 출력될 거를 2페이지로 출력을 한 거죠. 얘를 다시 100%로 바꿔주면 뭐 어차피 또 4페이지로 인쇄된다고 나오겠죠. 용지 크기는 A4 용지인지
아니면 뭐 A5 용지인지 뭔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쇄 품질은 지금 프린터기가 여기 프린터기가 지금 인쇄 보면 프린터기가 스타일러스라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미리 보기. 아까랑 달라졌어요. 그렇죠? 프린터마다 달라져요. 난 A3 용지로 인쇄할 거야. A4로 할 거야. 난 고품질 할 거야. 저품질 할 거야. 고품질은 뭐예요? 잉크를 여러 번 뿌려서라도 깨끗하게 보겠다라는 거고요. 저품질은 뭐야? 그냥 후딱후딱 빨리 찍는 거지. 간단하게 인쇄는 뭐야? 그림은 빼고 글자만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내용을 내가 미리 봐야죠. 그래놓고 전반적으로 잘 맞았으면 이제 고품질로 인쇄해서 경영진에다 보고서로 제출해야 되겠죠. 그런 용도로 보통 많이 쓰는 겁니다. 시작 페이지를 만약에 내가 5부터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5, 6, 7, 8 하고 인쇄가 되겠죠. 자동이니까 몇 페이지? 1, 2, 3, 4 이렇게 인쇄가 되겠지만. 자, 여백은 뭐예요? 여백은 좌우상하 여백을 좀 줄이면 왼쪽 여백을 제가 한 1mm, 1cm만 줄 거예요. 예, 1cm만 줄 겁니다. 1cm만 주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1페이지. 요게 문제네. 요게 문제야. 이게 좀 어떻게 없어지지 않을래나?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가서 여백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 나타나요. 그렇죠? 확대해서 볼까요? 제거율이 지금 뒤에 뭐라 할까? 보기 싫게 나와 있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했었죠. 100분율로 바꿔주고 자릿수를 한 자리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경계선을 좀 줄이면 되지. 얘를 좀 줄이면 어떻게 될까? 날짜 때문에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줄여도 지난달 재고량 같은 경우도 뭐 재고량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를 이렇게 너비를 좀 조정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1페이지, 2페이지 안에 다 끝났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여백을 줄이면 페이지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글자 수를 그 퍼센트를 줄이지 않더라도 가능하게끔 하는 게, 그래서 여백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서 가로 맞춤하면 뭐예요? 만약에 실제 데이터가 요만큼밖에 없다고 가정해보세요. 실제 데이터가 요만큼밖에 없으면 얘를 인쇄하면 어떻게 될까 보세요. 인쇄를 하면 이렇게 찍히잖아요. 이렇게 보기 싫죠 이거는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가로 가운데 맞춰라 그래요. 가로 가운데. 그럼 이렇게 나와요. 지가 가운데 맞춰줘요. 근데 세로 가운데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세로 가운데까지 하면 여기 가운데 나오는 거죠. 가로 세로. 보통 세로 가운데는 안 하고 가로 가운데를 많이 하긴 합니다. 예. 자, 위쪽 아래쪽 여백을 주고 왼쪽 오른쪽 여백을 주는데 머리글 바닥글은요 위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바닥글은 아래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메시지가 아래쪽에 있으면 바닥글, 위쪽에 있으면 머리글인데 이 머리글의 여백은 위쪽 여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닥글의 여백은 아래쪽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1.3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아래가 만약에 1 그러면 어떻게 돼? 뭔가 이상하죠? 바닥글은 1.3인데 1.3을 포함하는 아래쪽이 얘보다 작으면 안 되지. 무슨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도 뭐 답은 나오겠지만 이상하게 꼬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요? 머리글 바닥글 나왔네요. 그렇죠?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 바닥글은 뭐냐면, 머리글은 우리 책으로 말하면 매 페이지마다 위에 나오는 게 머리글이고요. 바닥글은 아래쪽에 나오는 게 바닥글인데, 우리 책의 아래 바닥글은 왼쪽에 짝수 페이지, 오른쪽에 홀수 페이지인데, 짝수 페이지는 왼쪽에 쪽 번호가 들어갔고 홀수 페이지는 오른쪽에 쪽 번호가 들어갔어요. 우리 책이. 그
그 다음에 왼쪽에는 핵심 요약 및 대표 기출 문제라고 들어있고, 홀수 쪽에는 빛의 몇 과목 하고 명칭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과목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은 지금 바닥글이 홀수 페이지, 짝수 페이지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서류는 넘기는 거잖아요. 넘기는 건 홀수 페이지, 짝수 페이지 따로 안 하죠. 동일하게 작업을 하죠. 위에 있으면 머리글, 아래에 있으면 바닥글이라 그랬는데, 머리글 기능하고 바닥글 기능은 위치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볼게요. 삽입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을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뭐냐면은요, 보기라는 메뉴에 가시면, 보기라는 메뉴에 가시면 기본 보기가 있고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가 이게 바로 머리글 바닥글을 직접 지정하면서 쓰는 거예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위쪽에서 머리글, 저 아래로 내려가면 예,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를 하면 되죠? 바닥글을 지정하면 되죠. 삽입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에 가서 나는 바닥글을 쓰겠다라고 하면 바닥글이 들어가죠. 여기 바닥글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머리글을 쓸 때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샵, 더하기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샵이라는 건 현재 페이지란 말이고요. 더하기 더해 있으면 전체 페이지란 얘기고. 여기 보면 날짜 그림 있죠. 카렌더 그림처럼 생긴 거 있어요. 얘를 지정하면 날짜가 되고요. 시계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누르면 현재 컴퓨터 시간이 들어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왼쪽에는 여기 보면 현재 시간, 그럼 현재 시간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파일의 이름, 예를 들어서 페이지 수 슬래시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어떻게 나올까요? 1 나누기 2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전체 두 페이지 중에 현재 페이지 이런 거.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는 그냥 내 이름 쓸 거예요. 이정민 훈장. 그러면 매 페이지마다 이정민 훈장이라는 글자가 오른쪽 상단에 나오겠죠. 그래 놓고 나서 얘를 기본으로 보게 하라 그러면 안 보입니다. 시간도 안 보이고 페이지 번호도 안 보이는데, 이거를 아까 그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미리 보기를 하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나오죠. 현재 전체 페이지가 두 페이지인데 현재 첫 번째 페이지 보고 있어요. 현재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전체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인데 현재 그 두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작성자는 누구고 현재 시간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페이지 설정에 가서 우리 머리글 바닥글을 쓰는데 여기서 직접 쓰셔도 돼요. 아까는 우리 어떻게 했냐면 보기에 가서 레이아웃 보기 이거로 했었어요. 그렇죠? 기본 보기로 돌아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에 가면 현재 머리글에 뭐 들어갔어요? 시간 들어갔고, 가운데는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 들어갔고, 오른쪽에는 그냥 이름 들어갔잖아요. 여기 보여요. 그럼 여기 뭐예요? 요거 이건 날짜죠. 이거는 시간이죠. 여기 시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날짜를 찍고 뒤에다가 한 칸 띄우고 슬래시 한 칸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날짜가 먼저 보이고 현재 시간이 보이고 이렇게 하겠죠. 미리 보기를 누르면 저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날짜 및 시간이 보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글이나 바닥글이나 어차피 위치만 다른 거지 똑같아요. 예,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거는 뭐냐 저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그림, 뭐 시트 이름, 시간, 날짜, 파일 이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와 있죠. 자, 시트. 아까 그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면 시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시트. 시트는 뭐냐면 인쇄할 영역이 따로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다 인쇄할 게 아니고 일부만 인쇄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만 인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선택을 못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져나와서 여기 인쇄 영역이 있어요. 인쇄 영역. 자, 블럭을 잡아볼게요. 요렇게 그래서 인쇄 영역 설정을 하면 이렇게 요거만 인쇄 영역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에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만 나와요. 딴 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못해요.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와서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못해요. 이걸 하시려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하시는 거예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여기선 가능한데 미리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페이지 설정에서는 안 된다고. 페이지 설정이 밖에서 하는 페이지 설정이 있고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면 인쇄 영역, 반복할 줄, 칸 이게 이거는 선택을 못 합니다. 이건 밖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데이터가 많아졌는데 이거를 내가 인쇄를 하려 그래요. 인쇄를 하나, 자, 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네 페이지를 인쇄하려 그러는 거지. 근데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런 글자가 보이죠. 이거 보이잖아요. 지점이 뭐고 목표 수량이 뭐고 이거 보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페이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에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 내용만 보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페이지 설정에 가서 시트에 가서 반복할 줄, 반복할 행에다가 세 번째 줄을 클릭하면 3을 클릭하면 이 세 번째 줄은 항상 반복해서 인쇄돼요. 몇 페이지마다 인쇄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뭐 인쇄 미리 보기 누르면 자, 이제 1페이지 나왔고요. 2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자, 1페이지 나오고 2페이지 누르면 2페이지도 이 항목이 보이고 3페이지도 이 항목이 보이고 4페이지도 이 항목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반복할 걸 뭐로 할 거냐 이거지. 반복할 거를 한참 넘기다 보면 야, 이게 뭐냐 190필이 뭐니? 이럴 수 있잖아. 좀 올라가서 판매 수량인데 내려가면 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다 클릭하고 얘를 어떻게 했어요? 틀 고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틀 고정. 그러면 휠을 굴려도 항상 항목 이름이 보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레이아웃에 가서 시트에 가서 반복할 행위 뭐냐 하고 묻는 거와 같은 거다. 반대로 반복할 열도 있겠죠? 반복할 열. 칸. 그 다음에 인쇄할 때, 이 눈금선. 여기 보면 눈금선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이걸 프린터로 인쇄하면 눈금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블럭 잡아가지고, 이렇게 테두리 선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테두리 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인쇄가 될 때 보이라고.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금선 인쇄할 건지, 메모가 있으면 메모 인쇄할 건지, 얘를 흑백으로 인쇄할 거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아래로 인쇄하는 거죠.
이 데이터는 위에서 아래로 인쇄하는 겁니다. 근데 항목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인쇄를 하겠죠? 여기까지 1페이지예요. 1페이지 구분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가 2페이지예요?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인쇄합니다. 밑으로 인쇄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옆 동네로 가서 또 위에서 아래로 인쇄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열 우선으로 할 거야. 열.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인쇄를 다 해요. 그래서 끝나면 이제 그 한 페이지 내려와서 또 옆으로 쭉 먼저 가고 인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우선을 할지 열우선을 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행렬 머리글도 인쇄할 거냐? 행렬 머리글은 뭐예요? 자, 인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A, B, C, D는 안 보이죠? 이게 A인지 저게 A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행렬 머리글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위에 A, B, C, D가 보이지 이렇게. 어떨 때 이럴까요? 엑셀 시험 볼 때. 엑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출제하신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입력하래. 그럼 얘가 A인지 그렇잖아요. 왼쪽에 A가 있는데 없어진 건지 아니면 A를 넓혀놓고 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출제하신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머리글을 만들어 놓아줘야 아, 얘는 B에 세 번째다 썼구나 하고 알 수 있고 B에 첫 번째다 길게 썼구나, 목표 수량은 C에 세 번째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행렬 머리글을 해주는 거죠. 간단하게 인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미지 같은 건 인쇄 안 해요. 알맹이만 착 빨리 인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 전체적으로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인쇄를 할 때는 간단하게 인쇄를 빼고 하는 거죠. 자, 페이지는 가로로 인쇄할 건지 세로로 인쇄할 건지, 그리고 양이 많으면 몇 페이지까지 몇 장으로 축소해서 인쇄할 건지, 품질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시작 번호를 몇 번으로 할 건지, 옵션도 있네요. 밑에 옵션. 이건 이제 프린터 옵션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백은 뭐다? 인쇄할 때 좌우상하 여백을 얼마로 할 거냐,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할 거냐. 가로 가운데 하면 가로가 데이터 가운데로 딱 몰려온다. 머리글 바닥글은 뭐다? 아까 반복되는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 시트는 인쇄할 실제 데이터가 따로 있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거 다 인쇄할 거냐, 아니면 난 특별한 것만 인쇄할 거냐. 그리고 반복되는 줄은 아까 제 세 번째 줄을 반복시킨다 그랬죠? 세 번째 줄 요거 반복된다 그랬으니까 세 번째 줄. 반복할 칸은 지점별이니까 지점은 보여줘야 되잖아. 그때 반복할 열에는 B를 클릭하면 B에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옆으로 양이 많아질 때 같이 반복돼서 인쇄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인쇄하고 없으면 옆으로 갈 건지, 아니면 옆으로 가면서 인쇄를 하고 없으면 내려와서 또 인쇄하고 옆으로 갈 건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전혀 이상이 없다. 그 74페이지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그랬어요. 셀 오류 표시 옵션을 이용하여 오류 값이 인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인쇄할 내용이 페이지 가로 세로의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아까 그 가운데 정렬하는 거 있었잖아요. 4번 설치된 여러 대 프린터 중에서 인쇄할 프린터를 선택하는 거는 밖에 나가서 인쇄할 때 설정하는 거예요. 인쇄할 때 엑셀 화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엑셀 화면에다가는 어떤 프린터로 인쇄할지를 선택해 주는 건 아니다. 오른쪽 2번 머리글 또는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시작 페이지를 100으로 저장하면 뭐예요?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이렇게 나오겠죠. 어디 가서 한다? 페이지 설정에 가서 어디에 있어요? 페이지 탭에 있지. 페이지 탭. 머리글 바닥글에 있어요?
머리글 바닥글에는 페이지 번호를 넣어주는 기능은 있지만 그 페이지 번호를 몇 번으로 할 건지는 어디에 있다? 3번 페이지 설정에 가서 페이지에 가서 시작 페이지 번호를 넣어주면 된다. 3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에 가서 시트 탭에 가서 시트 저 끝에 시트 있네요. 그렇죠? 시트는 뭐다? 반복할 내용이 뭐고 인쇄 따로 인쇄하고 싶은 영역이 있는지 얘를 지금 행렬 머리글도 인쇄할 건지 아니면 행우선 여루선 할 건지 어떤 걸 할 건지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죠? 인쇄 영역을 선택하면 해당 영역에 숨겨진 열이나 행도 모두 인쇄된다. 여러분 숨겨놓은 거는 왜 숨겨놓은 거예요? 안 보이려고 남들 보여주기 싫으려고. 또 하나 인쇄되면 안 되지. 아 숨겨놨더니 인쇄가 다 되면 어떻게 돼? 숨길 의미가 없잖아요. 숨겨놓은 거는 이거예요. 숨긴다는 말은요 이거예요. 내가 C하고 D 두 가지를 오른쪽 눌러서 숨겨. 그럼 A, B, C, D가 아니라 A, B, E, F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C, D 두 칸은 사라졌잖아요. 인쇄하면 안 나오죠. 인쇄했더니 뻐젓이 나오면 어떻게 돼? 황당할 거 아닙니까? 숨긴 거는 뭐라도 안 보이고 뭐라도 안 나타나게 하려고 숨긴 건데 인쇄할 때도 안 되고 정렬할 때도 얘는 계산 안 하고 네 번째가 틀린 말이죠. 인쇄는 실제 여기 가서 오피스 한치 눌러서 인쇄 누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도 뭐 미리 보기도 가능한데 미리 보기 똑같은 화면이 아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인쇄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이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얘를 3세트 인쇄할 거야. 3세트. 지금 4페이지를 인쇄를 하지만 3명한테 나눠줘야 돼. 그럼 똑같은 거 3세트 인쇄해야 되겠죠. 이때 한 번씩 인쇄냐 따로따로 인쇄냐 이건 뭐라 그랬어요? 한 번씩 인쇄하면 집에서 1, 2, 3, 4 찍고 1, 2, 3, 4 찍고 1, 2, 3, 4 찍고 그래갖고 나눠드리면 돼요. 한 번씩 인쇄를 빼면 뭐가 되냐면 1페이지만 3개 찍어. 그리고 인쇄된 거 나눠드리고 보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2페이지 또 3장 찍겠죠. 그럼 또 나눠드리고 이렇게. 이건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시는 겁니다. 자, 인쇄했더니 현재 시트만 인쇄할 건지 아니면 이 엑셀 파일 안에 있는 모든 시트 다 인쇄할 건지 그런 것들 어떤 프린터로 인쇄할 건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 오른쪽에 문제 보면 인쇄 미리 보기 창에서 인쇄 미리 보기 탭에서 셀 너비를 조정할 수 있으나 워크시트에도 적용되죠.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 A 열너비를 내가 조정하면은요 미리 보기에도 조정돼요. 이거죠. 지금 현재 A가 넓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 여기 A 이거 경계선 이렇게 줄여 A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 줄어 있어요. 따라가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가서 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는 거, 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가장 넓은 건 알아서 줄어들든 넓어지든 해야 되는데 인쇄 미리 보기 여기서는 더블 클릭이라는 의미는 없다. 선상 마우스로 조금씩 드래그해서 전반적인 거 보고 1번이 틀린 거네요. 그렇죠? 2번 문제는 뭐예요? 엑셀에서 파일로 인쇄하고자 할 때 파일로 인쇄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 파일 이게 뭔 얘기예요? 얘를 인쇄 명령을 걸었어요. 그렇죠? 근데 파일로 인쇄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파일로 인쇄. 보니까 프린터기가 없는 거야. 여기 인쇄를 못해.
RX630이라고 제가 지정을 해놨는데 여기 프린터가 없잖아요. 근데 이 프린터기는 옆에 사무실에 가면 있어. 거기 가서 인쇄하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름을 쓰죠. 그렇죠. 뭐뭐뭐 그러면 .prn으로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일을 가지고 옆 사무실에 갔는데 이 집에는 또 엑셀이 없네. 그러면 이 아까 prn 파일 있잖아요. 이거를 그 프린터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지가 알아서 엑셀처럼 인쇄돼요. 파일로 인쇄한다는 말은 엑셀 형태로 인쇄하는 거예요. 엑셀 형태로 이 화면으로 이 화면 자체를 저장해 주는 거예요. 저쪽에 엑셀이 없어도 인쇄가 됩니다. 저쪽에 만약에 엑셀이 있으면 엑셀 파일을 저장해 가져가서 거기서 엑셀을 열어서 인쇄하면 되고, 저쪽에 엑셀이 없으면 파일로 인쇄를 해서 저장을 해서 저쪽에 가서 그냥 인쇄 프린터기에다 던져 놓기만 하면 엑셀 파일로 저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엑셀 파일 형태로 인쇄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가능하고. PRN이에요. PRN 프린터의 줄임말 PRN. 다음 시간에 이제 정렬에 관한 거를 할 겁니다. 정렬하고요. 다음 시간 숙제 아시죠? 반복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싫어하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오늘 목요일 이제 그렇죠. 정신 없으시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 가실 때 되면 문자 보낼 거예요. 숙제 공지 이렇게. 잘 풀었던 못 풀었던 간에 여러분이 푸른 거를 가져와 주시면 돼요. 이름 써서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눠드린 인쇄지에 사실은 답도 다 있어요. 답은 가급적 보지 말고 문제지하고 우리 책에 있는 요약집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가면서 찾는 연습을, 그러면서 공부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이 얘기입니다. 정렬, 오늘 이제 벌써 5월 2일입니다. 5월 2일이고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116번째 항목이고요. 제 교환하고는 약간 다르지만은, 정렬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정렬이라 그래요. 큰 게 먼저 오던 작은 게 먼저 오던 하여튼 뭔진 몰라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를 정렬이라 그래요. 이때 뭐 이름 순서대로 정렬할 수도 있고, 나이 순서대로 정렬할 수도 있고, 직책 순서대로 정렬할 수도 있고, 만약에 직책이 같으면 나이 순서대로 나오게 하고, 그나마 나이가 또 똑같으면 뭐 급여 순으로 할 수도 있고, 급여가 또 똑같으면 이름 순으로 할 수도 있고, 이름이 똑같으면 뭐 몸무게 순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준을 64개까지 지정할 수가 있다. 1차 기준 키, 2차 기준 키, 3차 기준 키, 키라 그래요. KEY 열쇠 키라고 하는 건데, 그 키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렬을 하고자 하는 항목을 키라 그래요. 키. 그래서 1차 키, 2차 키 뭐 이렇게 하고, 마스터 키라는 것도 있어요. 마스터 키. 마스터 키는 뭐냐면은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항목. 이름 순서대로 정렬하시오 이렇게 되면 이름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나이 순서대로 정렬하시오, 나이가 똑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원번호 순서대로 정렬하시오, 뭐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하시오, 학번 순서대로 하시오라는 건 어떨까요? 항목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마스터키라 그래요. 그 얘기는 여기 지금 없죠. 마스터키에 가는 거는 안 나오고요. 뭐 여기 없으면 시험에도 안 나오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줄 단위로 정렬한다. 줄 단위로. 칸 단위로 정렬할 수도 있어요. 칸 단위로 정렬할 수도 있고, 줄 단위가 기본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의미를 아실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작은 거에서 큰 거.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 그래서 직책 같은 경우에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만 정렬할 수가 있는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사장, 뭐 부장, 차장, 과장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해주는 그 목록대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전체 항목에다가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정렬을 하면 그 클릭한 위치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정렬이라는 항목을 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문제 중에 차트 문제를 잠깐 한번 열어서 볼까요? 자, 요런 게 있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요런 게 있다 가정해 볼게요. 여기 지금 참 애매하게 돼 있는데, 요거 갖고 한번 해 볼게요. 여기다 이제 제가 줄을 하나 넣을게요. 원래 이렇게 줄이 떨어져 있어야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 이름란에다 클릭하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 오름차순 하면 그냥 정렬이 되고요. 내림차순 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뭐 합계순으로 정렬 그러면 내림차순, 오름차순 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되죠. 클릭하면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줄,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두 줄이고 여기는 이건 여러 칸이죠. 그렇죠? 얘는 또 한 줄이에요. 한 줄. 근데 밑에 평균란도 있고 뭐 꼬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블럭을 이렇게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요것도 사실은 병합을 좀 깨고 한번 볼게요. 병합을 깨고. 자, 요렇게 정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블럭을 학분서부터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평균은 안 건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렬을 하게 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평균을 안 건들고요, 위에 있는 점수는 안 건들고 학번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이름순을 정렬하고 싶으면 마우스를 클릭해야 되잖아요. 그 동네를. 그러면 정렬이 안 되겠죠. 깨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요, 블럭을 잡으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옆으로 가잖아요. 지금 이름 항목으로 갔고 학과 항목으로 갔고 성별란으로 갔잖아요. 그럼 이 성별에 갔으니까 정렬을 하면 모이겠죠. 그러니까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릭을 하고 정렬을 하면 위 영역하고 정렬하고자 하는 데이터 영역이 구분됐으니까 클릭만 하면 정렬하기가 수월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블럭을 잡으시고, 그럼 블럭 잡으면 무조건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항목을 기준으로 블럭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블럭 잡으면 어떻게 돼요? 성별만 정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성별만 정렬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강정국이가 남자인데 정렬을 잘못하면 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탭키를 누르면 항목 안에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하면은 정확히 돼요.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었죠? 블럭을 잡고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여기 가서 학과를 기준으로 정렬할 건지 학번을 기준으로 정렬할 건지, 우리는 이렇게 했었죠. 우리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급할 때는 블럭 잡은 상태에서 탭키 눌러서 항목 간에 이동을 해놓고, 예를 들어 저 끝에 있는 총점을 기준으로 놓고 정렬을 누르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은 된다.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임의의 정렬 순서를 사용할 때는 사용자 지정 목록에 정렬 순서를 등록해야 된다. 미리.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학과가 있는데, 학과는 뭐 가나다순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영업 1부, 영업 2부, 영업 3부 하면 되겠지만은 영업부하고 관리부하고 자재부하고 이런 부서가 있으면 가나다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국무위원이라고 있죠. 장관들. 그 국무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게 국무회의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국무총리입니다. 총리예요. 예. 그래서 국무위원들은 순서가 있어요. 제일 앞에 뭐 통일부총리, 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예전에는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부총리가 다르죠. 그럼 장관들도 똑같은 장관이지만 총리 유고시에는 부총리가 한다, 뭐 부총리 유고시에는 어느 장관이 한다,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부 조직도를 보면은 장관의 순서가 나와요. 앞에서부터
저 끝에가 옛날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왜 여성가족부 장관을 꼬레비로 뒀느냐 뭐 이래가지고 지금은 해양수산부 장관인가 뭐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회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나다 수는 아니잖아요. 군대 계급처럼 계급이 대장이 별 내신이 제일 높은데 하사 같은 경우는 히읗이니까 가나다 수는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안 맞죠. 병장은 비읍이니까 대장보다 별넷보다 비읍이 더 올라가니까 또 안 맞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정렬에 가서 얘를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여기서 고르면 되는데 고를 수 없을 때는 새로 등록을 하면 되고요. 여기다 미리 등록을 하고 와도 되고 아니면 옵션에 가서 엑셀 옵션에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미리 만들어 놔도 되고 정렬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놔야만이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정렬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색깔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색깔로 셀색 이런거 글꼴색 이런 것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목록에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렬할 수 없다. 뭔 얘기냐면 아까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이렇게 성별이 이렇게 만약에 병합을 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두 줄짜리고 얘는 한 줄짜리잖아요. 그런 블럭을 잡았을 때 해결을 못해요. 정렬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까지 포함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가 아직 말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돼서 뭐 합과 선으로 정렬하시오 그러면 평균은 지금 하나 둘 셋 네 칸이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정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계산할 때는요 이 데이터 영역하고 밑에 분석하는 영역하고요 다 이렇게 두기도 해요. 빈줄을 하나 넣어요. 빈줄을 하나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려요. 숨기기를 해요. 그럼 14하고 16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놓고 정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이상이 없겠죠. 그냥 클릭을 하고 정렬을 해도 여기서 정렬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겠죠. 근데 지금은 꼬여버렸죠. 여기요? 다시 얘를 만약에 삭제해버리고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놓고 정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고 정렬하면 전혀 이상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여기 뭐 있었지 않습니까? 위에 그런 것 때문에 정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굳이 블럭을 잡아서 얘들만 따로 정렬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처럼 14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정렬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생겨요. 자, 병합되어 있으면 정렬을 못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대소문자 구분을 해서 정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소문자가 대문자보다 작아요. 대문자가 크니까 큰 값이에요. 오름차순 정렬하면 소문자 A가 제일 작죠. 대문자 Z가 제일 큰 거가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정렬을 해도 그대로 있어요. 걔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제가 10번째 데이터를 숨겨요. 10번째 데이터를 숨겼단 말이야. 거기 보시면 9하고 11로 넘어갔잖아요. 10번째 데이터가 숨겨져 있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이름순으로 정렬하시오 이럴 수 있죠. 그럼 10번째 데이터는 뭐가 데이터가 있든지 간에 정렬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가 강감찬이야. 10번째 데이터 이름이 강감찬이야. 그럼 제일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가나다 순이니까 안 가고 있는다라는 거죠. 거꾸로 내림차순 하더라도 얘가 홍길동이야. 그래도 얘는 안 간다라는 거죠. 왜? 숨겼기 때문에. 숨겼는데 굳이 정렬이 되면 뭐예요? 숨길 의미가 없는 거죠. 나는 정렬을 안 하려고 숨긴 건데 그것마저도 강제로 정렬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예. 자, 정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가 제일 작아요. 숫자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름차순은 작은 게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숫자가 제일 위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하고 우리말, 그 다음에 논리값, 참이냐 거짓이냐, 그 다음에 오류. 빈 셀은요 정렬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본래 빈 값이, 비어있는 셀 값이 제일 작아요. 비어있는 거, 여기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거 있잖아요. 얘는요 어떠한 값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오름차순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제일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제일 작으니까 값이. 예. 근데 무조건 비어있는 거는 뭐다? 계산해서 뺀다. 오름차순을 해도 빼고 내림차순을 해도 빼고. 공백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공백이라는 값이 굉장히 작은 건데, 여기서 말하는 공백은 뭐냐면 스페이스바 하나 누른 거 있잖아요. 그 공백을 말하는 거고요. 빈 셀은 뭐냐면 아예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공백이라는 말은 뭐냐면 스페이스바 누른 거 있잖아요. 스페이스바 누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백이라고 하고, 빈 값은 다시는요 영어로 이렇게 써요. 널 그래요. 널. 빈 값은 없다는 뜻이 아예 없다는 거고요. 공백이라는 말은 스페이스바를 누른 걸 공백이라 그래요. 근데 이 빈 값이 컴퓨터 코드상으로 제일 값이 작아요. 엔터가 13번이고요. 그 다음에 ESC 이스케이프 있잖아요. 이스케이프가 27번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가 32번이고요. 숫자가 65번이고요. 다 있어요. 코드 값이 다 있는데, 근데 정렬을 할 때는 빈 값은 뭐다? 무조건 빼고 한다. 자, 숫자는요. 어떤 숫자는, 모든 숫자는 글자보다 작아요. 5억 기억보다 작아요. 니은보다 작고 A보다 작고. 그러니까 숫자가 아무리 커도 어떤 글자보다는 정렬상으로 작아요. 예. 그 다음에 문자 중에는 이제 특수한 기호들이 있죠. 이제 공백도 있고, 뭐 빼기도 있고, 밑줄도 있고, 뭐 괄호 열고 닫고, 뭐 종류별로 있어요. 이 순서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영문자, 그리고 우리말이 뒤로 나와요. 우리말이 뒤로 나옵니다. 근데 논리라는 건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거죠. 거짓은 0이고 참은 1이니까 아무래도 참이 더 크죠. 거짓은 0이고. 그 다음에 오류값이 있어요. 오류값이라는 건 뭐예요? 0으로 잘못 나눴을 때 에러가 나기도 하고, 자릿수가 부족해도 에러가 나기도 하고, 어느 첨조형이 깨져도 에러가 나고, 모두 에러가 나는데, 그 오류가 나는 것들은요, 에러가 발생한 거는 발견된 순서대로 따져요. 어떤 오류가 더 크냐 작으냐는 없고, 만약에 0으로 잘못 나눠서 오류가 났다, 그게 먼저 나왔다, 그럼 그게 먼저고, 만약에 그게 늦게 나왔으면 그게 나중이고, 뭐 그렇게. 자,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정렬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정렬해요.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옵션에 가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놓고요, 요렇게 놓고, 이거를 정렬해 가서 옵션에 가면은 좌우로 정렬하는 게 있어요. 좌우로 정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학번이 저 끝으로 갈 것 같은데, 합계 쪽이나. 그럼 기말고사가 앞으로 올 것 같은데, 학과하고 학번은 저 뒤로 갈 것 같아. 뭐가 오류가 났나? 얘는 빼고 요거만 할까요? 그러면 요거만 정렬해 가서 얘를 왼쪽에서 좌우로 정렬해 볼까요? 잠깐만요. 뭐가 오류가 났을까? 요거를 뺄까? A를 기준으로 할까?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 상관은 없는데,
3번 줄 오케이. 자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과제가 기억이니까 앞으로 갔죠? 학과 학번이나 이건 뒤로 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좌우로 정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은 엉망되지. 밑에는 이제 빼고 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렬이 가능하다. 필터. 책 넘겨보시면 필터는 문제 한번 볼까요?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정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랬는데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색상별 정렬이 가능하여 정렬 옵션을 이용하면 데이터를 열방향 또는 행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표에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어도 병합되면 안 된다 그랬죠. 병합이 되어 있으면 정렬을 못 한다 그랬어요. 오름차순 정렬 2번 문제. 숫자는 가장 작은 음수에서 가장 큰 양수의 순서대로 정렬된다. 영문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고 공백은 항상 가장 앞에 정렬된다. 아니죠. 공백은 무조건 제외시켜요. 본래 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내림차순하면 어차피 뒤로 가지만 오름차순 해도 뒤로 간다. 무조건 뺀다. 얘는 계산해서. 자동 필터 볼게요. 필터는 뭐죠? 걸러내는 거죠. 뭐 담배에도 필터가 있고 엔진에도 뭐 오일 필터가 있고 공기정화기에도 에어 필터가 있고 여러가지 필터가 있는데 필터는 걸러내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빼고 내가 원치 않은 거는 안 보여주게끔 하는 게 필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동 필터 단순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 해가지고 복잡한 공식을 이용해서 정렬을 필터를 할 수도 있고. 자동 필터를 적용하면 조건에 맞지 않는 거는 숨겨지는 거죠. 필요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정렬할 때, 필터링을 할 때는 AND 조건으로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난 남자만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블럭을 잡아서 필터를 걸죠. 필터를 걸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여자는 빼고 남자만 봐라 그러면 남자만 보이고 여자는 다 가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숫자가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5번, 6번 안 보이잖아요. 5번, 6번 안 보이는 거는 9번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뭐다? 가려진 거죠. 가려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사무자동화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자동화를 선택하면 사무자동화 학과에 남학생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무자동화 학과 이건 남자 이건 이렇게 조건을 걸려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같은 학과별로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사무자동화든 정보처리과든 이건 오화예요. 사무자동화 학과가 나와도 좋고 정보처리과가 나와도 돼요. 예를 들어서 사무자동화 학과이면서 정보처리과는 없잖아요. 이거는 오화가 될 수가 있어요. 한 항목에서는 오화가 될 수 있지만 항목이 서로 다를 때는 그때는 반드시 AND만 된다. 오화는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런 걸 원할 때는 고급 필터를 들어가야죠. 예. 항목이 하나일 때 항목이 하나일 때 조건은 AND, OR 모두 가능하고요. 항목이 여러 개일 때는 AND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상관없죠. 근데 남자이면서 여자이면서 AND는 안 돼요. 그때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이건 AND거든요. 급여가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걸러라.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만 걸러라. AND도 돼요. 그때는 AND가 또 돼요. 남자이면서 여자인다. 이거는 AND가 안 되고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이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목이 하나일 때는 AND가 될 수도 있고 OR가 될 수도 있고, 근데 항목이 여러 개일 때는 남자이면서 100만원 이상인 거 이건 가능하지만 남자이거나 100만원 이상이거나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떨 때? 자동 필터일 때
자동 필터일 때는. 근데 고급 필터는 어떻게 돼요? 고급 필터는 고급 필터일 때는 항목이 하나이든 여러 개이든 하나 혹은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의 경우 and 와 모두 가능하고, 또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설정할 수 있고, 함수를 이용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게 고급 필터예요. 예를 들어서 급여 항목 중에서 평균치 이상인 것만 걸러내라, 이런 건 자동 필터는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함수를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고급 필터에서는. 예. 자, 자동 필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자동 필터는요, 단순한 비교 조건을 사용하여 간단한 데이터 추출 작업에 사용하는 필터다라고 써 있고요. 예. 그 다음에 2개 이상은 무조건 AND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위 탑 10이라는 것도 있어요. 상위 탑 10. 상위 탑 10이니까 탑 10이지 뭐. 바닥도 있어요, 바닥. 하위 10도 있어요, 하위 10. 그러니까 상위, 제일 점수 좋은 사람 10명만 골라라, 5명 골라라, 2명만 골라라, 이럴 수도 있고, 제일 성적 좋은 사람 10%, 5% 이렇게도 가능하고, 20%도 가능하고. 공부 제일 못한 사람, 성적이 제일 낮은 사람 5명만 골라라, 아니면 5%만 골라라, 이런 것도 가능하고. 예, 여기에서 지금 자동 필터에 가면은, 중간고사에 가서 필터에 가면 상위 10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상위 10. 그러면 10개만 골라라, 또는 이거를 뭐 3개만 골라라, 아니면 3%만 골라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3개만 골라라 할 수 있고, 제일 잘한 거 또는 제일 낮은 거 3개만 골라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걸 과거에는 그냥 탑 10이라고 했어요. 탑 10. 지금 이제 상위 10이죠? 상위 10이 탑 10인데, 여기는 하위도 되고 상위도 되고 개수도 되고 퍼센트도 되고 다 가능하다. 개수는 10개만 되는 건 아니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 필터에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이것도 가능하고, 10만원 이상이거나 100만원 이상이거나 10만원 이하이거나 100만원 이상이거나 이렇게도 가능하죠. 조건을 이렇게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여 항목에 대해서 10만원 이하 이거나 100만원 이상, 이렇게도 걸 수가 있고요. 10만원 이상 이고 100만원 이하,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항목에서는 AND는 5원이 다 된다. 이거는 이제 이건 하니까 5하잖아요. 그러니까 10만원 이하이거나 아예 적게 받는 사람이거나 아니 100만원 이상 많이 받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가능한 거고, 이건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되는 거죠. 이상에서 이하니까는. 예. 그건 뭐 언제든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죠. 만능 문자도 가능하죠. 예. 이름씨 중에서 이시로 시작하는 사람만 찾아라. 그럼 이 별표. 항목을 성명 중에서 이 별표. 이건 뭐죠? 이시성을 가진 사람, 이런 얘기죠. 예. 시작 글자가 이다, 이런 거 있어요. 자동 필터에 가면은 시작 글자를 이로 한다. 그러면 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시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직접 거기 그 목록에서 골라도 되고, 는 이 별표, 그럼 뭐야? 이시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도 갈 수가 있고, 안에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다. 만능 문자라는 거, 만능 문자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숫자 필터, 뭐 텍스트 필터 해가지고, 숫자 필터는 뭐예요? 얼마 이상, 이렇게 그런 것도 가능하고. 고급 필터는 뭐죠? 내가 마음대로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조건을 마음대로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기시험에는 이 고급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들, 지금 고급 필터를 사용하는 게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이걸 묻기도 해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죠. 먼저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다음 중 필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동 필터는 데이터 영역에 표시되는 목록 단추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를 이용하여 추출한 데이터는 항상 레코드로 표시된다. 레코드라는 거는 한 줄, 행단위 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 필터에서는 여러 열의 동시에 조건을 설정하고 또는으로 결합시킬 수는 없다. 그랬나요? 아까 자동 필터는 AND만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 개일 때. 하나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필터를 사용하려면 기준이 되는 필드를 반드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거는 부분합이죠. 부분합 때문에 정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필터는 필요 없으면 걔들은 가려진다 그랬잖아. 필요한 것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렬할 필요가 없죠. 자, 이거는 뭡니까? 2번에 성명이 는 이 별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자, 한번 볼게요. 이름 중에서 텍스트 필터에 가면 시작 문자, 여기 시작 문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 여기 가서 텍스트 필터를 시작 문자로 놓고 이라고 하면 뭐가 돼요? 이. 그럼 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시성만 가진 사람 여기 이용실치 하나만 나오겠죠. 이렇게 걸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사용자 지정 필터에 직접 들어가서 이 별표라고 쓰면 이름이 이 별표 이거잖아요. 그럼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조건이 뭐냐면 또는 그랬어. 같다 연이라고 써있어요. 같다 별표 연 별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걸르면 과연 누구 남냐 이거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지. 이게 무슨 얘기죠? 요 뜻이 여기 뜻이 이름이 이 별표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이름이 별표 연 별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건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이걸 AND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리고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이름 중에 연자가 포함된 거예요. 두 번째 글자가 연이라는 게 아닙니다. 첫 글자가 뭐가 와도 돼요. 연으로 시작해도 되고 박으로 시작해도 끝나요. 상관없어요. 마지막 글자는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연으로 와도 되고 뭐로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여튼 중간이든 앞이든 뒤든 간에 연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든 연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사람 이런 뜻인데, 그러면 남이수 그러면 어떻게 돼? 남이수는 이 시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 나무로 시작했잖아. 연자도 없잖아. 1번 땡이네. 보기 중에 남이수라는 사람은 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무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또는 연자도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야? X. 그 밑에 이연은 어떻게 돼요? 이연은 이자로 시작했고 연자도 들어갔죠. 그렇죠? 오케이. 이거고. 그 다음에 연지의 씨는 어떻게 돼요? 연지의 씨는 이자로 시작은 안 했지만 연자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홍지연 씨는 이자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연자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얘도 오케이. 이거죠. 이유 아시겠어요? 문제를 이렇게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연자가 포함된 사람을 걸르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면 내가 직접 얘를 조건에서 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은 이 조건을 걸린 걸 보고 이게 뭔 얘기냐라는 걸 묻는 거죠. 그 역으로. 이걸 보고, 아,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이 중에서 아닌 거, 맞는 거 찾는 거죠. 예. 자, 고급 필터 문제 한번 볼까요? 고급 필터 문제는 1번 오른쪽에 고급 필터는 수식이 포함된 논리식을 이용하여 레코드를 검색할 수 있어요. 수식. 아까 그랬잖아요. 함수식이나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함수도 사용하는데 수식도 이용할 수 있겠지 뭐. 그 다음 고급 필터는 동일 시트 내에 필터 조건을 별도로 지정하여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검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필터를 하는데 동일 시트 내에 필터 조건을 별도로 지정하여 동일 시트 내에, 여기 동일 시트라는 건 이거죠. 여기 동일 시트가 있는데 이 동일 시트 내에 필터 조건을 별도로 검색할 수 있다. 맞죠? 조건을 고급 필터는 여기다가 따로 조건을 걸어놓고 거기다 결과를 출력해낼 수 있잖아요. 걸러낼 수도 있고 따로 출력할 수도 있고. 이건 맞는 말 같고. 2번 고급 필터. 3번 필터한 행을 다른 위치에 복사할 때 포함한 열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여기 한번 걸러볼까요? 자, 필터 안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성별이 남자다, 남자, 이렇게. 그러면 이 데이터들 중에서 고급 필터 조건 범위는 성별이 남이래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 출력할 거냐면 여기다 출력할 거란 말이야.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남자만 쭉 나오겠죠. 제가 조건을 남자만 걸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달리 해볼게요. 고급에 가서 얘를 그냥 현 위치에다 필터링을 걸 거예요. 그러면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마치 자동 필터처럼 걸러내죠. 그렇죠. 그럼 얘를 복사를 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3, 4 하나, 7, 8 하나, 10, 11, 12 하나, 세 군데가 블럭 잡혔죠? 쉽게 말하면 여기하고 4 다음엔 5, 6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 또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럭 잡은 세 군데를 블럭 잡은 것처럼 한꺼번에 하고 컨트롤 C 누르면 이렇게 세 군데를 블럭 잡았군요 라고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따로 출력해낼 수도 있고 거기서 걸러낼 수도 있고. 필터한 행을 다른 위치에 제가 복사했어요. 그렇죠? 포함한 열을 지정할 수 있다. 뭔 얘기? 포함할 열이라는 건 이거예요. 또 자 보세요. 나는 여기 학번 이름 다 빼고 이름하고 학과하고 총점만 필요해. 난 세 가지만 필요해. 그럼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 따로 출력을 해요. 이렇게. 얘는 지울게요. 그냥 얘는 아까 지저분하게 나왔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지금 이렇게 나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이름, 학과, 성별, 중간, 기말, 출석 다 있는데 남자들만 난 요것만 출력할 거야. 그러면 블럭 잡고 고급에 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조건은 이대로고 아까 출력되는 위치는 그냥 클릭했었잖아요. 그럼 다 나온단 말이야. 다. 근데 난 요것만 출력할 거야. 요것만. 미리 여기다 블럭을 써놓고 확인 누르면 그냥 여기만 출력돼요. 다른 건 안 나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선. 필터한 행을 다른 위치에 복사할 때 복사할 열, 포함할 열, 필요한 항목만 따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되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요. 필터를 할 때 다른 곳에 출력을 복사를 해서 출력한다 그랬잖아요. 걸러낼 수도 있다 그랬고요. 이때 내가 필요한 항목만 따로 출력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기출공유를 기출공유에서 해봤었어요. 실제로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기준 범위에 쓰인 필드명은 목록에 있는 필드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총점이잖아요. 여기 총점인데
나는 총점을 이렇게 썼어요. 총하고 한 칸 띄었단 말이야. 총하고 한 칸 띄었단 말이야. 여기는 본래 총점인데, 그러면 고급 필터에 가서 그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해서 확인 누르면은요, 답이 안 나와요. 왜? 야, 여기는 총점이고 여기는 총 한 칸 띄고 점이야. 항목이 달라. 다시 조건 범위는 여기 맞고요. 성별이 남자고요. 복사되는 위치는 여기가 복사되는 위치인데, 확인 누르면 총점이라는 항목이 없더라는 거죠. 총 한 칸 띄고 점수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똑같아야 돼요. 2번 문제. 자, 네 번째가 틀린 거죠. 자, 이건 뭐죠? 가격이, 조건을 제가 한번 걸어볼까요? 여기다가요. 가격이 작다 350이고요. 옆에 연도가 2003이네요. 그 다음에 수량이 크다 100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건 뭡니까? 조건이 이렇게 걸렸어요. 가격은 350 미만이어야 되고요. 2003년도 제품이어야 되고요. 이건 반드시 AND로 묶여 있는 거고요. 2003년도 제품 중에서 가격이 350 이하 미만인 경우, 이거나 이거에 상관없이 수량이 100개 이상이거나, 이런 얘기죠. 조건이 줄이 서로 다르면 OR예요. OR. 같은 줄에 있으면 AND죠. 그러니까 가격이 350 미만이고 연도가 2003년 이 제품이거나 수량이 100개 이상이거나. 그 답은 두 번째가 맞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는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토익 점수 중에서 5등까지만 출력하려고 그래요. 5등까지. 근데 조건을 이렇게 걸었어요. 위에 토익 점수가 있나봐.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총점 중에서 5등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5등까지. 그럼 여기에다가 조건을 걸 때 어떻게 될까요? 총점 쓰고요. 밑에다가 이 총점이 5등까지인 거를 조건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는 랭크 가로 열고 누가 내 총점이 여러 총점 중에서 그렇죠? 이 결과가 5등보다 작거나 같으냐 물어보는 거죠. 누가 무조건 처음에는 첫 번째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알아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false래요. false. 뭔 얘기냐? 73점 얘가 첫 번째 데이터,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얘는 5등 이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등을 넘어간 거야. 상관이 없어요. 5등이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결과를 잘 보시면 이렇게 떴잖아요. false요. 이렇게 뜨면 얘를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과가 false냐 true냐가 나오면 이 항목을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쓰면 안 된다. 예. 보기 중에 1번 보세요. 1번 랭크. 내 점수가 순위가 5보다 작거나 같을 거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위에는 토익이라는 1번 그 항목 이름은 쓸 수가 없다. 근데 2번은 뭐예요? 5등 점수 중에서 가장 다섯 번째로 큰 값이 뭐냐라는 걸 물어봤죠. 2번에 보기는 토익 점수 해놓고 나서요 라지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5등이 누구냐 좀 물어본 거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총점을 쓰고 는 라지라고 쓰고 이 총점 중에서 그냥 무조건 컴마 5 했단 말이야. 컴마 5. 뭐 여기다 이제 달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나중 문제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얘가 5등 점수가 88이라는 거예요.
5점. 다섯 번째로 큰 애가 누구냐 이거지. 그러면 총점이 88인 사람을 출력하시오 라는 조건이잖아요. 일단 총점 써도 돼요. 토익이라는 거 써도 된다고. 근데 조건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보다 작거나 같으냐 크냐 작으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같으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쟤보다 이러쿵 저러쿵 하냐라고 물은 거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예 아니면 아니요 이거잖아. 3번은 뭐예요? 3번 보세요. 는 랭크 순위가 저 이는 5보다 작거나 같으냐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결과는 뭐야? 예 아니요지.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항목 이름이 점수죠? 얘랑 다르잖아. 얘랑 다르잖아. 총점이라는 거랑 다르잖아. 토익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상 없는 거지. 4번은 뭐예요? 다섯 번째로 큰 점수가 누구냐라고 묻대. 누구냐가 아니라 그 점수가 몇 점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땐 당연히 토익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야죠. 조건을 걸 때 아까 이렇게 걸었단 말이야. 성별이 남자 이렇게 걸었잖아. 그럼 성별이 남자라고 걸었잖아요. 그럼 이 성별은 여기 있는 성별하고 같아야지. 당연히 얘는 같아야 되고, 이때 여기서도 총점이 88점 5등짜리가 88점이니까 이 점수는 총점하고 여기 같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같아야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거라.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올 때는 이거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걸 쓰면 안 된다. 그럼 뭐를 써야 돼? 총점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총점잉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네, 총점 조건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안 써도 되고. 하여튼 뭐라도 안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건 못 써. 이 글자들은 못 써. 이 글자들은 못 써. 조건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가 나올 때는 이 위에 있는 항목의 이름은 어떤 거라도 쓸 수가 없어요. 안 쓰든지 다른 걸 쓰는 거야. 생뚱맞은 조건을 쓰는 거죠. 여기는 영어로 토익이라고 돼 있으니까 조건을 우리말로 토익이라고 써도 되겠지 뭐. 여긴 총점이라고 했는데, 이 총점이라는 글자를 쓰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다가 합계라고 쓰면 상관없겠죠. 합계. 왜? 합계라는 항목은 있구나.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요. 합계라는 글자는. 그럼 안 되겠네. 그럼 뭐를 써야 될까? 합계 밑줄 총점? 뭐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조건이라고 쓰든지, 조건 밑줄 합계 이렇게 쓰든지, 하여튼 글자가 다르면 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서 맞는 거는 뭐예요? 당연히 3번이 되겠죠? 1번은 항목을 똑같은 걸 써서 안 되고, 2번은 5등 점수가 5등까지를 찾는 게 아니라 5등을 찾는 게 아니라 5등까지를 출력하는 건데 5등만 찾잖아. 2번은 5등만 찾는 거예요. 5등이 누구냐 찾는 거죠. 그렇게. 자, 78페이지 텍스트 함수 마법사. 텍스트 마법사는 엑셀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아리안글이나 또는 메모장에서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엑셀화 시키는 거예요. 엑셀화 시키는 거. 근데 엑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리안글에서는요, 표 작업하죠. 표. 가로 세로 표를 만들어서 글자를 써놓고 표를 복사해서 엑셀에다 붙이면 똑같이 붙어요. 엑셀처럼 붙어요. 표를 작업했으니까. 근데 표가 아니라 그냥 메모장이라든지 또는 아리안글도 표 안에다 안 하고 그냥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분해야죠. 항목을 구분할 때 탭, 이렇게 탭은 이거예요.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8글자 정도 떨어뜨리는 거라 그러는데, 이렇게 떨어뜨릴 거냐, 아니면 쉼표로 구분할 거냐, 아니면 빈칸으로 구분할 거냐, 뭔가 구분하겠죠. 아니면 슬래시라는 거로 구분할 거냐, 이렇게, 아니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할 건지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내 마음대로 조건을 걸 수가 있는 거죠. 2개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항목을 서로 구분시켜 가지고 작업을 해라, 이런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상단에 1번 이름, 국어, 영어, 시험일자, 박가나, 85, 90, 2004년 11월 5일 이렇게 되어 있네.
컴마로 구분되어 있네. 그렇죠. 쉼표로. 쉼표를 구분기호로 하나, 둘, 셋, 넷, 4개 칸으로 표시된다. 맞는 말인 것 같고. 두 번째, 데이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해도 되고, 열기를 눌러서 해도 되고, 자, 일반으로 되어 있으면 보이는 거고, 숨기기 하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일반으로 해놓고, 모든 자료는 텍스트로 변환된다. 텍스트가 아니죠. 텍스트는 글자 아닙니까? 숫자로 되어 있으면 숫자고, 일반은 뭐예요? 알아서 움직이라는 거. 날짜가 들어있으면 날짜처럼 보이고, 숫자가 들어오면 숫자처럼 하는 거고. 알아서 움직이게 하는 게 텍스트죠. 만약에 숫자 85라고 썼는데 그걸 그 텍스트로 들어오면 글자로 인식해버리면 계산 못할 거 아닙니까? 함수에서 안 되죠. 네 번째가 좀 어색하게 되어 있네. 파일 가져오기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또는 텍스트 마법사를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열기에서 항상 새 통합 문서가 열리면서 새 통합 문서가 열려요? 새로 만들기를 해야 새 통합 문서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를 열기 하면 뭐가 돼요? 기존에 있는 파일이 열리는 거죠? 말을 이상하게 해놨네. 새로 만들기, 그래야 테스트 통합 문서가 열리는 거고, 열기를 누르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가져와지니까 말이 이상하게 된 거죠. 세 번째가 뭔가 막 앞뒤가 안 맞네요.